대한민국이 동물농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물농장은 1945년 조지 오웰이 집필한 소설입니다. 소련의 독재 정권, 특히 스탈린의 집권 시기를 동물들에 빗대어 풍자하고 비판했죠. 스탈린의 상징으로서 돼지 나폴레옹이 등장하며 그 외에도 소련 사회의 각 집단, 각 계층을 각각의 동물에 비유하여 표현했는데요. 돼지들은 지도자이자 지배계층, 비둘기는 선전선동의 도구인 언론, 닭무리는 독재체제의 피해를 직격으로 맞는 자영업자들, 양떼는 선전선동을 그대로 답습하는 우매한 대중으로서 표현됐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이며 타락한 사회주의의 모순을 보여주는 핵심 문장입니다. 농장에서 인간을 몰아내고 동물들끼리 정한 철칙이나 다름없던 7계명은 나폴레옹의 특권을 위해 점점 변형되기 시작했죠. 급기야 결말부에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라는 7번째 원칙에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제를 덧붙이며 독재체제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지금의 한국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 24년 11월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전액 삭감한 25년도 예산안이 민주당 주도하에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안에는 대통령실의 특활비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 역시 전액 삭감되어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우려를 표하는 여론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이재명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쓴진 물 특활비 삭감 때문에 잘 못하던 사람 당신 어디에 쓰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게 예산 삭감에 이유라기엔 터무니없습니다. 특활비란 본래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는 돈을 말합니다. 때문에 특활비는 보안과 대외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사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죠. 이 내용은 기재부의 집행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산이 삭감된 직후인 25년 1, 2월 마약 범죄 검거율이 20%나 줄었다는 발표가 나왔죠. 더 황당한 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전액 삭감되었던 특활비를 전부 복원했다는 사실입니다. 막상 없이 운영하려니 어려웠다고 하네요. 이재명은 되고 다른 대통령은 안 된다는 논리였던 거죠. 대통령도 죄를 지었다면 재판받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현장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한 발언입니다. 똑바로 하자 제발. 대통령도 죄를 지은 감옥을 가자. 왜 우리는 훔치는데 감옥 가고 대통령 감옥을 갑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의 발언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을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 재판에 임하고 있죠. 이재명 본인은 어떨까요?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명분으로 모든 재판이 정지된 상태이지만 이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엔 해당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그렇기에 그 이름도 웃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발의하려는 시도도 있었죠.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 역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보류되었으나 일명 사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이 통과되며 무리한 법 개정을 통해 본인 재판의 무죄 판결 가능성을 한없이 높이는 중입니다. 대법관 증언과 재판소원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잠시 일시정지하고 천천히 읽어주세요. 이재명은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본인에겐 해당되지 않는 얘기였던 거죠. 대한민국의 법이 누군가의 낙서처럼 손쉽게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나폴레옹이 7계명을 조금씩 수정했듯이요. 풍차건설과 원전정책. 본래 농장은 스노볼이라는 돼지도 지도자로서 함께 동물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스노볼은 농장의 효율화를 위해 풍차건설의 필요성을 설파했었죠. 나폴레옹은 식량 증산이 우선이라며 스노볼의 풍차건설 정책에 매번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이후 가장 처음 시작한 정책은
본인이 계속해서 반대해왔던 그 풍차건설이었죠. 풍차건설로 인한 생산력 증가는 필요했지만 나폴레옹은 자신의 입지를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왔던 겁니다. 한국에서도 소름 돋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반대가 극우 논리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하기도 하고 기승전 원전 확대만 내세운다며 비판하기도 했죠. 반면 대통령이 된 지금 이재명은 완전한 친원전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AI발 전력 수요에 발맞춰 공급을 늘려야 한다면서요. 지금이라도 원전 건설이 다시 진행되어 정말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방목장과 퇴직금. 동물들은 농장 땅의 일부 구역을 방목장으로 사용하자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퇴역 동물들을 위한 안식처로서 현역인 그 어떠한 동물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묶인 땅이었죠. 일종의 노후 복지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종국의 돼지들이 맥주를 담그기 위한 보리 재배지로서 이용되죠. 방목장과 같은 취지로 인간들에게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죠. 월마다 조금씩 연금을 납부하며 노후 자금으로 돌려받을 목돈을 쌓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직장인들의 퇴직금까지 연금처럼 기금화하겠다고 정부가 나섰는데요. 원한다면 퇴사하면서 바로 수령이 가능했던 퇴직금, 이제는 우리가 노년이 되어서야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점차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이 자금이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뢰하실 수 있나요? 내 다리는 좋다. 두 다리는 나쁘다. 계엄이 내란이다. 스노볼이 쿠데타로 쫓겨나기 이전 풍차건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면 양떼들이 내 다리는 좋다, 두 다리는 나쁘다를 반복적으로 외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나폴레옹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풍차건설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이해도 없이 특정인의 말을 맹신하고 이용당하는 대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계엄 이후 한국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비상식을 비판할 때마다 내란 청산이라는 명목하에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죠. 군사작전을 실행했을 뿐인 드론 사령관의 파면 소식,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사상검열한 내란 청산 TF, 사성장군 7명의 전원 조기 전역, 사상 초유의 사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폭주까지 한국 사회가 동물농장에 묘사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에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동물로 살아가고 있나요?